인생은 노빠꾸. 어린 시절 박연진 무리들의 주도하에 참담한 학폭으로 육체와 영혼이 망가진 문동은 송혜교. 200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8세부터 37세까지 19년간의 복수를 생각하며 인생의 목표를 타도 박연진으로 삼고 그녀를 위해 건축가였던 꿈도 포기하고 고등자퇴를 한다. 박연진 무리들의 일망타진을 계획하며 매일 편지를 쓰는 그녀. 인생은 노빠꾸가 아닌 백턴으로 잃어버린 19살을 다시 살고 싶어하는 그녀의 희망을 응원한다. 재미없으면 권하지 않는 오공주 드라마 리뷰 시작합니다. 연출, 안기로 감독, 비밀의 숲, 옥탑방 왕세자, 해피니스 등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주시가 제발 올라다오. 극본 김은숙, 웰컴 투 김은숙 작가 팬분님들,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시크릿 가든, 더 킹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신사의 품격 등등. 아, 너무나도 많다. 23년 상반기는 김은숙 작가님의 더 글로리에 울고 웃고 열광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라도 꼭 더 글로리는 봅시다. 글 쓰느라 고생해서 백발인가? 이 드라마의 뜨거운 화두는 몇 가지일까? 오공주가 뽑아본 더 글로리의 화두. 1. 글로리의 뜻. 2. 학폭. 3. 관계의 법칙. 계급관계 vs 사랑의 관계. 4. 신을 믿는 자 vs 믿지 않는 자. 5. 육체적 바람 vs 정신적 바람. 6. 진정한 복수하는 법. 7. 누가 진짜 사페인가? 8. 악인전. 9. 어머니. 작가의 수미상관 기법. 글로리의 흥행 요건. 인생 목표 타도 박연진. 생각할 거리와 볼거리. 주옥 같은 대사들로 넘쳐난다. 1. 글로리의 뜻. 작가 의도의 글로리는 이렇다 한다. 18살의 문동은 이발소에서 손님들에게 몸뚱이를 굴리며 사는 엄마는 알코올에 찌든 데다 돈이 없어 달새방에 살고 딸에게는 관심도 없다. 아빠는 누구인지 드라마에서 언급도 하지 않은 걸 보니 모르고 컸을 가능성도 크다. 악마 같은 엄마 밑에서도 인성이 괜찮은 것을 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 반듯하게 키운 친족이 있으나 최근 들어 엄마와 살지 않았을지 추측해본다. 딸을 팔아도 가책 없는 관심도 없는 엄마가 키웠더라면 18살이 되기 전에 죽거나 미쳤을 것이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으며 건축가가 되기 위해 꽤 공부도 잘하고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미모도 뛰어난 학생이다. 비교적 머리가 좋고 자신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힘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모든 희망을 부셔버린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박연진 무리들. 박연진, 전재준 손명호, 이사라 최혜정. 남자아이들은 성적 모멸감을 주고 여자아이들은 고데기로 몸을 지지며 폭력을 가하고 영혼까지 부셔버리려 그녀의 학창시절 청운의 푸른 꿈을 무참히 깨버렸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문동은은 자신의 꿈을 버리고 망가진 가려운 몸을 긁어가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몇 가지 그녀가 빼앗기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좋은 머리와 실행력을 가진 용기 끈기, 배짱, 피해자의 도끼로 형성된 가짜 인성, 몸과 마음의 상처들은 그녀의 살아갈 목표를 바꾸어놨지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자존감. 미래를 빼앗긴 대신 꼭 찾아야만 하는 18살의 몸과 마음을 지켰던 자존감. 그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문동은은 흰 동말풀 악마의 나팔꽃, 사랑증오, 배신, 경애를 들고 있다. 이는 전체 드라마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악마의 나팔을 부는 주인공을 표현한 역설적 모순 아닐까? 모든 스토리의 비밀은 나팔꽃의 방향에 담겨있다. 천재적 연출법. 2. 학폭. 2018년 이후 매일 매스컴에서는 성폭력 가담자 남자 미투운동, 학폭 관련 문제로 폭망한 연예인 뉴스가 빠지지 않고 있다. 자살한 사람도 많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문제라 필자는 일종의 인민재판이라 여기는 이런 화두를 꺼내 합리화하려나 싶어 드라마 보길 망설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악성민원 사례도 많고 한번 지목이 되면 다 달라들어 진실 유무에 관계없이 두들겨 패는 문화를 혐오한다. 현 사회에 있어 학폭의 문제란 교권하락의 결과이다. 7080 세대는 선생들이 공공의 적이라 각 학교마다 미친 개들은 꼭 있었고 학생들을 학부모의 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돈 밝히는 미친 개들이 있어서 미친 개 욕하느라 같은 반 교우들이 싸운 적은 있어도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접하지 못했었다. 현 시절의 학우들이 문동은 같은 약자를 괴롭히는 시대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학창시절에 이를 사회에 나와서까지 처벌받을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이다. 찌질하게 졸업앨범 들추며 누구를 끌어내릴까 고민하는 히키코모리들이 판치는 피해자의 세상이 싫다. 20살이 넘으면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인성과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 노력해가는 각자의 포지션이 노력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의 박연진처럼 돈으로 만드는 사회적 위치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어도 빨리 추락하는 것이 짬밥의 경험이다. 필자는 각 학교마다 학폭이라는 문제의 화두를 학생,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학폭제도는 교권에 있는 분들조차도 매우 회의적이고 악의적 피해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라떼는 사페소페 아이들 플러스 선생도 찐따도 있었지만 같은 반 교우를 지켜주려 노력하는 짱이나 나는 전설이다 정도의 의리파 또한 존재하였다. 지금처럼 일진이나 학폭 문화는 없었고 있다 한들 존재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90년대보다 퇴화한 2023년 학생 문화. 안타깝지만 공공의 적이 있어야 단합이 잘 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각 학교마다 중심 잡는 교권 상승은 꼭 필요하다 본다.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싶다면 3. 관계의 법칙.
계급 관계 vs 사랑의 관계. 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까지 서열이라는 화두를 끄는 적이 없다. 무슨 작가와 감독이 이리도 서열에 대해 코드를 많이 숨겨놓았는지 봐도 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서열 관계들이 끝도 없이 나온다. 1. 문동은 플러스 박연진 증오의 관계. 18살 때 부잣집 딸인 박연진이 위였다면 37살의 박연진은 딸의 1학년 담임으로 온 문동은이 서열이 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가장 소중한 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숙적이 되었다. 2. 박연진 플러스 무리들 전재준 손명호 최혜정 이사라. 악인들 무리는 의리가 없다. 다만 이득 오알공생의 관계일 뿐이다. 나쁜 짓을 할 때만 똘똘 뭉치는 이런 관계들은 거의 현실에서는 졸업이나 배우자가 생기면 끝나는 관계다. 박연진의 가장 큰 형벌은 이들과의 관계이다. 만일 남편을 사랑했다면 이들 관계부터 정리했을 텐데 여왕벌 놀이를 지나치게 오래 한 거 보니 친구가 없는 듯. 3. 박연진 플러스 하도영. 사페나 소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공감을 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뿐. 이들이 결혼한 이유는 이득과 재미 플러스 호기심. 내 옆에 트로피 같은 존재들. 4. 강연남 플러스 이선아 딸. 알콜 플러스 도박 중독 가정 폭행력범인 아버지를 둔 모녀의 관계는 하루를 목숨을 걸며 최선을 다해 버티는 중이다. 서로를 해칠까봐 죽이고 싶은 아버지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끈끈한 사랑의 모녀 관계이기 때문이다. 5. 문동은 플러스 주여정. 목적을 위해 만났지만 모두의 바램대로 사랑인 걸로. 갖고 싶다 여정 선배.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네요. 깊게 들어가 볼수록 새롭고 재미있는 더글로리 리뷰. 다음 주에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